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심하고 자존감 한 글자 차이예요. 자존심이라는 거는 내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남들한테 어떻게 지적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났는데 남한테 사과를 할까 안 할까? 사과도 안 할까? 반대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뭐냐면 이대로의 내가 참 좋다. 나는 잘 살아왔어.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다. 죽음? 듣고 싶지 않는 단어죠. 안 듣고 싶어. 그치요. 죽음을 평해 배우는 삶의 이유. 우리가 왜 사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저는 웰라이프 백세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어요. 웰라이프가 뭘까요? 잘 사는 거. 잘 죽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요. 그래서 저는 100세까지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1년 동안 사회복지사로서, 간호사로서, 또 임상심리사로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했고, 실버타운도 운영해가고, 제가 살아온 삶이 어르신들하고 10년 직장생활 중에 25년을 어르신들이랑 해가지고 사회에 봉사할 게 없나. 우리 여러분들도 봉사하는 선배 시민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선배 시민으로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문학이 던지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 돌아가실 걸 인정하시죠? 네. 안 돌아가시고 싶을 뿐이지, 그쵸?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왜 존재하지? 왜 살고 있지? 우리한테 준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살아야 되죠? 왜 살아야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살아요? 자,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요? 다 죽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을 살아야 될까? 5,000년 전에 사람으로부터 요즘 사람까지 과연 왜 우리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정의해 볼 거예요. 인문학이 뭐예요? 인문학은 사람의 삶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우리 인문학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던지는 3가지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어때요?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나라 70년, 80년 살아오신 분은 우리나라가 50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옛날에 너무 배고프던 시절에서 보릿고기 먹고 배고프던 시절에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경제 강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만 보고 살아온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밀려서 살아온 세대예요. 맞죠? 그 인도 철학가가 앞을 가다가 가만히 앉았대요. 그랬더니 제자가, 아니 선생님 왜 가다 말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무 빨리 가다 보니 내 영혼이 아직 안 따라갔어. 그래서 영혼 따라오기를 내가 안 기다리는 중이야.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랬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는 동서공을 막론하고 인간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이 없어. 왜냐하면 수천 년 전부터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달라. 모든 사람의 삶이 다르고 그 시대가 또 달라. 만약에 우리가 원시 시대에 태어났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마누라들은 애기랑 남겨놓고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사냥해서 짐승 하나 잡아다가 그게 없어질 때까지 잡숫다가 가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식 키우고 도련님 신우 키우고 신자가 보내니까 60년을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냥 살다 보니까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외롭고 시간 없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야 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살다가 가시면 아들들이 알아서 그냥 해줬어요. 아들들이 알아서.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시죠? 어머니 연세 96보다 더 많으신 분. 언니가 제일 많으시네. 와, 박수. 자, 이제는 60 이후에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4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모르는 일. 재수 좋으면
120세까지 살고 재수 나빠도 120세까지 살아요. 왜? 재수 좋으면 건강하게 팔팔하게 120세 사는 거고, 또 재수가 나쁘면 맨날 골골하고 아파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60 이후에도 보통 30년 이상은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60대까지는 바빴어. 그래서 외롭다, 어떻게 살아야 돼 할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이제 60세 이후 되니까 어때요? 시간이 일단 많아. 할 일도 없어. 그래도 또 여러분들 본인들이 잡술 만큼은 저축을 해놓으셨지. 예, 돈도 있어. 시간도 많아. 하니까 외로운 시간도 많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때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죽어야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왔다. 우리 죽음 공부를 하는 거는요. 왜 하는 거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죽음 공부를 하는 거다. 왜 사회를 위해서 할까요? 열심히 살다 돌아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존경의 의를 표하고, 잔치집에는 안 가도 초상집에 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잔치집에 가면 모든 게 다 좋은 면만 보일 때, 초상집에 가면 울고 그 분이 살아온 밑바닥에 이렇게 보이는, 초상집에 가면 내 고인의 돌아간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초상집에 가야 우리의 삶이 성찰이 되고 더 진지하고 멋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다 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들 내가 계획한 것대로 사라졌습니까? 그래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의 신념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여자로서 그 시집에 가서 잘 살고, 아들은 이 집안의 책임감을 갖고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고, 남들이 바라는 내가 되려고 하자고 과거 생각할 때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지금은 등 따시고 배부러, 더우면 에어컨 나와, 옛날에 먹을 게 없었는데 집천에 널려 있어서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옛날에 계획했던 것 같으면 아이고 먹을 것만 있고 등 따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지금 모든 게 다 우리 집에 풍부해요.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도 뭔가 그래 행복하다고 하자니, 그리고 그렇다고 불행하다고 하자니. 왜? 우리는요 생각이 조속지변이라 하루는 천국이요, 하루는 지옥에서 살아요. 어떨 때 천국에서 살까요? 모든 게 다 비교해서 내가 제일이다 싶을 때는 천국인데, 자식이나 주변 사람이 뭔가 그냥 꼬리 잡으면 그때는 또 지옥.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지금의 사람도 과거의 사람도 앞으로 올 사람도. 15세 이상이면 노년기에 왔어. 에릭슨이라는 사람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박사님이 있는데, 그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인생을 우여곡절 큰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지만 살아왔다. 그래도 그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도 용서하고 타인도 용서하게 된다. 근데 항상 부해가 많고 미련이 많은 삶을 살아온 사람은 원망이 많고 타인한테도 원망이 많고 맨날 불평불만으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다. 제가 지난주에 다른 데 가서 봉사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어르신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우리가 사실 웰라이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꼭지가 우리가 잘 산다는 건 한 가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처럼 봉사하는 삶이에요. 봉사하는 삶이 뇌가 좋아진대요. 우리 어르신들이 웰라이프 하는 거는 봉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선배심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봉사로 똘똘 뭉친 한 50명을 강의를 했어요. 깊이 몇 시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싸워서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존심 싸움 하느라고 했대. 자존심 싸움. 세상도 좋아지고 노후 주간도 많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까 와서 봉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머리로 한대요. 머리로 하는데,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심하고 자존감 한 글자 차이예요. 자존심이라는 거는 내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남들한테 어떻게 지적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났는데 남한테 사과를 할까 안 할까? 사과도 안 할까? 반대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뭐냐면, 이대로의 내가 참 좋다
나는 잘 살아왔어.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다. 자존심만 센 사람은 나를 놓고 너도 좋다. 그랬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사람이 다 존감이 센 사람인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 뭐라고 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가면 벌써 우리 살 만큼 다 살아가는데 누구 딴 사람 말 들어요? 안 듣지. 그러니까 말만한 사람 다 피하지. 그래서 자존심만 센 사람은 이렇게 된다.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잘 살아고 과거에도 열심히 일했고 또 가족도 잘 일으키고 그러는데 하나 버려야 될 자존심을 못 버려서 지금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제가 이제 AI한테 요즘은 AI가 똑똑히 안해오는 공포노인복지관에 선배신 훌륭하신 분들한테 강의를 하러 가는데, 왜 사람이 배우나 안 배우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왜 이렇게 다들 힘들까? 다 힘들대.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처음에 인간의 본질이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나왔어요, AI가.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것은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간다. 그 사이에 잠시 양자, 응축으로 나라는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AI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많아서 나온 건 과학적으로 알아요. 그렇지만 흙에서 태어나서 우리 돌아가실 때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도 80억 명인데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쫙 갔어요. 우리는 우주 끝에서 보면 잠시 그냥 우리가 개미 집 보듯이 앞에 거리 다 100년 살다가 아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먼지처럼. 우리가 먼지처럼 왔다가 먼지처럼 가버리는 존재인데 흩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이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직에서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용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명예 있고 하면 안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까? 나는 우리 세계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고 돈도 있고 명예도 엄청 많고 있는데 안 힘들까요? 난 더 힘든 것 같아,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은 다 힘들 수밖에 없다. 왜? 우리의 본질은 먼지뿐인 존재인데 그 먼지가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남들이 보는 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자연으로 가면 좀 마음이 숨통이 왜요? 왜일까? 자연이 우리가 그 비슷한 공연을 가는 거야. 자연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는 어느 누구나 나라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라는 체면을 갖추기 위해서, 남들이 보는 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나가 되기 위해서 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 왜냐? 모든 것은 계속 변해요. 우리 지금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살 때보다 지금 얼마나 많이 변했어. 이 세상 모든 걸 변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안 변하려고. 우리 옛날의 생각만 하는. 요즘 세상이 변했지 하는 건 머리로 생각하는 거고, 마음속으로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안 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모두가 같은 길을 걸어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사실. 생로병사. 생로, 태어나는 고통, 노인이 되는 고통, 병에 걸리는 고통, 죽는 고통. 9988-1234 물론 하루 이틀만 아프고 가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 달 아플 수도 있고 그게 10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왜 태어나는 게 고통이에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을 안 느껴도 될 걸 태어났기 때문에 생고, 노고, 병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생로병사를 겪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그냥 20대 모습으로 살다 갔으면 좋겠지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변하려고 운동도 해보지만 어쩔 수 없이 변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애별리고는 생로병사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것도, 배우자 사망하시면 외로워요. 부모는 당연히 사망하셨겠고 자녀들도 먼저 앞세운 사람도 있지만 자녀는 시집 장가가면 내 거 아니죠. 그것도 이별이에요. 이별. 자, 그리고 친구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동물이라는 걸 또 키워봐요. 강아지 키우세요? 또 그 강아지도 사람보다 오래 못 살아. 많이 살아야 17년. 그럼 강아지가 먼저 가면 그 슬픔은 또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생로병사 애별리고라는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사회의 중요한 이해가 뭐냐면
힘든 거는 이상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있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뭐 살아있다는 증거다. 돌아가시면 아무 걱정 근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다는 거는 뭐요?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힘들 수가 있구나. 살아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반대로 저 꼴 보기 싫어서 죽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꼴 보기 싫은 게 있나 보니까 지금도 아직 살아있네. 또 여러분들 치매 걸리고 하면 아는지도 몰라. 그래도 내 정신이 살아있네, 내가 의식이 살아있네 해서 박수 쳐야 될 일이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차피 힘든 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냥 난 내려놓는다. 근데 자존심 센 사람이 이런 게 잘 내려가죠. 변해도 괜찮다. 세상이 변해. 아들이 변해. 아들이 초등학교 때 같이 있으면 뭐 바보지. 아니, 커서야 변하는 거예요. 아들이 안 변하고 그만한 자식까지 있으면 그거는 사회생활 못하는 거죠. 변해. 괜찮다. 그래, 너 잘 살라고 그러는 거지. 받아들이고 모든 걸 오케이, 그랬구나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흐름 속에 있는 존재다. 좀 들어있고 조금만 더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충분하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선배신문에서 많은 교육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걸 제가 좀 정리해서 그렇죠. 이해는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과연 웰라이프가 뭔가? 어쩔 수 없는 고통 속에 사는 거. 먼지로 왔다가 먼지로 가는 인생인데 웰라이프 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하는 건 웰빙. 웰빙이 뭐예요? 웰에이징. 잘 읽어가는 거. 아마 선배신문에서 잘 읽어가는 거 이런 거 많이 배울 거예요. 그리고 웰다이 뭐예요? 잘 죽는. 그러니까 잘 사는 거라는 거는 뭐냐면 웰빙하고 웰에이징하고 잘 살고 잘 읽어가고 잘 죽는 것이 합쳐졌을 때 그거 웰라이프다라는 거예요. 자, 웰빙은 뭐냐면 웰빙은 우리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과거에 여러분들 젊었을 때 운동하고 건강식품 드셨나요? 옛날에는 웰빙이라는 게 없어. 그냥 웰빙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주무시면은 그냥 잘 읽어가는 것은 뭐냐면 나답게 나이 드는 거예요. 나이에 맞춰서 잘 읽어가면서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고 관계와 사회 참여를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선배님처럼 하는 게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웰다이는 뭐냐면 존엄한 마무리와 아름다운 이별. 내가 돌아가실 때 그래도 참 잘 살았다 생각을 하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게 웰빙, 웰에이지, 웰다이예요. 그래서 과연 죽음의 진리가 뭔가? 그래서 안 돌아가실 분 다 돌아가셔요. 생명은 유한하다. 언젠가는 다 죽는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른다. 그게 죽음의 진리예요.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탄생한 날은 알아요.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놨으면 어떨까요? 내가 내년 몇 월 며칠에 나는 가는 날이다 잡아놨으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지. 그때 간다니까 그때 살겠네. 그냥 아무거나 먹지 뭐. 그때까지는 어차피 살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긴 죽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를 아니까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 85는 누구야? 나름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우리 죽음의 진리는 생명의 요한성.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모호성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나름대로 살고 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이나 여러 가지가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길이가 몇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셔요?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4,600년 전에 있어요. 고대 도시국가 우르크라는 나라를 다스렸던 주인공 왕이에요. 뛰어난 용기와 힘을 지녔지만 처음에는 교만하고 독선적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래 살려고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자기 친구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시간상 여기서 다 얘기 못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안 죽으려고 해봤더니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보다 의미 있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진리를 4,600년 전에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공자, 석가모니 2000년에서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분들보다 배를 더 산, 옛날부터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멘토모리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메멘토모리는 1000년 전에 그 미국의 인디안 부족이 있었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벌써 울면서 태어나요. 근데 옆에서는 주변에서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박수 축하한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갈 때는 나 정말 원도한도 없이 너무 잘 살았다. 가족들은 아쉬워서 어머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데 더 살지 아까워.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돌아가신다. 잘 죽었어. 진짜 여러 사람 괴롭히더니 어이구 시원하네 잘 죽었네.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메멘토모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죽음이라는 건 난 천년 만년 살 거다 하고 생각할 때는 욕심부리고 아득바득 살게 되지만 메멘토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울었지만 갈 때는 또 한도 없이 살고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삶을 나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삶이 그래서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아까 이제 그 길가메시라는 사람은 결국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그렇게 왔지만 안 죽으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떤 고백을 하느냐 보세요. 이거 글을 보여요? 보이시는 분들만 좀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길가메시 어디로 그렇게 서둘러 가시려 하나요? 당신은 찾고 있는 생명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인간에게 죽음을 부여했습니다. 영생은 그들의 몫이었죠. 길가메시 당신의 배를 좋은 것으로 채우세요. 밤낮으로 춤을 추고 즐겁게 보내세요.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세요.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이 목욕을 하고 당신 품의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거 역시 인간에게 부여된 몫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신은 인간에게 죽음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고? 춤추고 잔치를 베풀고 놀고 자기 아기 사랑하고 마누라 사랑하라고 70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돌아가실 때 요즘 어떻게 우리나라 껄껄껄 더 사랑할걸 더 행복할걸 더 미안하다고 얘기를 줄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루만에 살다가 하루상에도 옹댕이에서 새벽에 태어나서 입고 젖고 다니면서 놀다가 점심 먹으면서 애인을 만나고 또 3시에 또 결혼도 하고 새벽에 웅덩이에다가 딱 놔놓고 하루 살아 나는 하루를 살았지만 입고 젖고 돌아다니고 애인도 만나고 놀고 결혼도 하고 애기까지 낳고 자 이렇게 한철 매미가 태어날 때 땅속에서 몇 년 살아요? 예, 7년을. 근데 여름에 딱 세상에 나오면 며칠 살아? 7일, 일주일, 열흘만 살고 뺑뺑뺑 거리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미는 나는 7일 동안 살았지만 내가 노래 부를 때 한 번도 박수갈채를 안 받아본 날이 없다. 꽃갈들이 박수갈. 나는 7일 동안 살았지만 득음도 하고 음도 깨달아서 내가 멋지게 매일 노래를 부르니까 모든 가지들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살았다. 나는 평생 박수 받고 가노라. 거북이는 이제 천년을 산대요. 느린 내가 길 가고 가다 보니까 건강이 좋아지더라. 하루살이도 매미도 거북이도 너무 잘 사는데 우리 사람만 노래 부르고 싶어도 나중에 집사는 불러야지 나중에 놀아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놀려고 봤더니 노래 부르는 열이 목이 갈라져서 그런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다고? 그냥 죽을 똥 살똥 살아야 돼. 지금이라도 이런 강의 들으니까 앞으로라도 잘 사는데 구체적인 걸 얘기할게요. 이 사람은 엘리자베스 피블러러스라는 학자예요. 이 사람은 1926년에 태어나서 88세를 살고 20년쯤 전에 돌아가신 스위스 의사예요. 이분이 50년 동안 평생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연구했는데 그럼 과연 인간의 존재를 살아라. 영어로 live, love, 웃어라, 사랑하라, 배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저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우리 생명이 정자 몇 마리가 경주에서 한 명만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정자가 난자 하나에 1등한 애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역이랑 경주에서 1등 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마리 중에서 한 명으로 태어나. 그것만도 기적인데 그 기적을 3명, 5명 만들어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적이에요. 나는 정말 기적이구나. 너 2마리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너무 애썼다. 그렇게 우리 기적인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에 검사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실 거야. 그때는 뱃속에 태아 검사를 해서 딸이면 낙태시키고 아들이면 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냥 딸이면 낙태시키고 아들만 낙태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자우선 그 대의하려고 한 4명, 5명 낙태시킨 사람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사 거의 9개월 된 산모가 아기를 낳겠다고 왔어요. 본인이 임신 중독증이라는 거예요. 임신 중독증은 어때요? 애 낳다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 이 아기를 낳고 싶어서 여기서 치료받으면서 10개월을 채우겠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와도 하루밖에 못 사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낳겠다고 온 거예요. 이상하죠? 낳더니 뇌가 없는 아이였어요. 이 뒷머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빠가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앉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지금의 행정복지센터 그때 동사무소에 가서 뭘 했을까요? 출생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루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저기서 하늘하러 갔더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루밖에 못 살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낳으셨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나왔던 흔적을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감동해가지고 진짜 2마리 중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는 장애인이든 뭐든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이 기적이구나. 이 기적 같은 존재를 세상에 나왔던 기록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얘는 하루 만에 저 세상으로 갔지만 그 수많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문자로 태어나고 한 아이들은 과연 어디 있을까? 기적인데 제가 그때 간호사 하다가 사회복지로 전향을 했어요.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나의 흔적을 남기느라고 애쓰면서 살아왔어요. 우리 어떤 모습으로 흔적을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자, 3초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험하게 이렇게 갔는데 아까 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을 똥살똥 마음에 눈을 부라리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들이랑 비교하느라고. 나는 지금 등 따시고 좋은 집에 살아. 한 25평인데 충분히 좋아. 근데 12평 사는 사람들을 보면 또 32평에 살다 보면 서울의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고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 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 사촌이 논을 사면 좋지. 축하해야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경쟁하는 마음이 배했거든.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거. 살다 보면 멀리 있는 사람하고 원수 안 되잖아. 옆집 사람 또 일가 친척 형제 자매 가까이 있는 사람이랑 이제 원수를 지게 돼요. 제가 실버타운 원장 있을 때 그때도 어떤 할머니 2분이 계셨는데 같은 밥상에 식사를 하는데 2분이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이러다가 체하고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한 사람을 다른 데로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옮길까 안 옮길까? 왜 안 옮겨? 왜 안 옮겨? 너가 옮기라 이거야. 내가 옮기면 지는 것 같아. 용을 쓰고 경쟁을 하고 옆에 사람하고 쓸데없이 경쟁을 하고 살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지조 우리가 살긴 살아. 어차피 우리가 존재 이후에 가장 처음에 살긴 살아. 오로지 나에게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남의 시기 내지 말고 오욕지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늘에서 데려갈 때까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자식 자랑 많이 할 과거에는 사람들이 숫자도 좋고 직업도 별로 많지 않은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대천에서 용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누가 잘 되면 프랑카드 걸어놓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넓어진 만큼 이 집 저 집 이 집 저 집 자랑할 거리 없는 자식이 없어. 다 자랑해. 이런데 우리가 자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실버타운에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수치 자식 자랑하지 말 것 이렇게 써놨어. 그래 저 집 잘난 자식도 잘났구나 내 자식도 잘났다 만족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웃어라. 웃으면 복이 와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나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만 해도 복은 온다. 입을 올리면 웃는 모습이 된다. 이마가 복문이래요. 복문. 그 복을 담는 그릇이 복그릇이다.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요. 웃음이 의학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웃음 치료를 하는 데도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좋은 호르몬이 올라가고 면역력도 강화되고 심혈관도 증진되고 통증도 감소되고 호흡기 건강도 개선이 되고 정신 건강도 좋아지고 웃는 사람한테는 옆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사회적 관계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잘 웃어요 안 웃어요? 잘 안 웃었어요. 왜냐면 그런데 일본도 지금 고령화가 너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의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웬만한 병은 웃기만 잘해도 30%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어떤 학원이 있냐면 미소 학원이라는 게 있대요. 미소 학원이 있으면 이 강사를 요거 들고 다니면서 면역력 강화된 웃음을 높여서 모니터를 갖다 대면 65점짜리, 100점짜리 웃음을 만들어야 웬만한 병에 30%는 없어지는 그런 미소. 자, 세 번째, 사랑하자. 이게 봉사하라하고도 좀 많이 연결돼요. 사랑을 받는 건 기쁨이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우리의 뇌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행복을 나누어줄 때가 뇌가 가장 활발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할 때는 즐거움을 주는 도파민, 사랑의 옥시토신이 증가해가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들 자식이 온다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요즘은 외식하긴 하지만 정말 음식을 맛있게 할 때 힘이 들어야 안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게 남한테 봉사를 하는데 그쪽에서 감사하다 이런 피드백이 좋은 의미로 오면 너무 감동이 된대요. 그 감동이 될 때 행복할 때 좋은 호르몬이 올라가가지고 뇌 건강이 가장 좋아진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웰라이프에서 하는 것이 봉사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배우라. 아이고 딩동댕 배우라예요. 아는 세상에 태어나 무엇을 얼마나 알고 가는가. 여러분들 아는 거 얼마만큼 아는 거? 많이 알아. 조인대학 가보면 그런 분들 많아. 내가 과거에 뭐 했나 그런 것쯤이야 그러잖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릴라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고릴라 나온 거 보신 분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고릴라가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걸 우리는 못 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근데 못 보신 분들은 제일 뭐라고 그랬어요? 공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공을 몇 번 가는데 그거에다 꽂혀 있다 보면 고릴라가 저렇게 확실하게 지나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공자, 이제 아주 성인 부자가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거에 대해서 한 5% 깨닫고 간다고. 우리가 있던 범위는 근데 그 깨닫는 것도 우리가 본 것만. 왜냐하면 저렇게 고릴라가 지나가도 나는 이거 생각하고 못 본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에 내가 꽂혀 있으면 다른 것들도 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3%를 안다 해도 그 3%가 남이 아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만 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우긴다. 내가 아는 것만 최고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온 인류가 지금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가 쌓은 정보, 지식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아는 지식이 커피 잔을 요거 하나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이런 세상에 살 줄 알으셨어 모르셨어요. 우리 100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어요. 수많은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안 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연장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알아요. 대화도 되고 요즘 여러분들 손주 손녀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한대. 왜 안 돼요? 걔네들 아는 거하고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100년 전 사람하고는 대화할 필요도 없고 100년이 올 사람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발 잡고 사시는 분들, 나랑 같이 사는 식구들, 나랑 같이 복지관에 다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라고. 젊은 사람이 노인네들 얘기하는 걸 이렇게 봤더니 남의 말 들어야 되는데 각자 지 말만 하다가 그냥 틀어지더래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면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지 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 말 끝나기 전에 팍 들어요. 말을 짧고 잘라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라는 이유가 뭐냐?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도 사회적인 관계가 좋아져서 잘 살더라. 존재 이유라. 그래서 네 가지. 뭐예요? 제일 처음에 존재 이유. 오유지죠. 내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두 번째는 뭐? 웃어라. 웃으면 복이 와요. 세 번째, 사랑하라. 사랑하면 내도 좋아진다. 네 번째, 배워라. 배우면 배우는 이유는 소통하기 위해서. 에이, 아이가 그런데 배워서 뭐해? 이러는 사람은 평생 안 배우고 외롭게 가. 여러분들이 이거 배워가지고 무슨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기 위해서 소통을 잘 하다 보면 친해도 얘가 와가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라고 했어. 우리는 세상의 작은 조각만 알지만 순간 뭐가 깨달으면 깨달은 작은 것이 인생을 바꾼다. 그래서 가장 알아야 될 게 사랑을 알아야 되고 죽음을, 삶의 의미, 내가 이제 살아있는 이유가 뭐지? 삶의 의미가 뭐지? 그리고 메멘토 뭐지? 죽음의 성찰을 하면 오늘 감사하고 그랬지? 날 때는 울면서 태어나지만 갈 때는 웃으면서 인생을 빛나게 하는 3대 명언. 죽음을 기억하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게 된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뭐냐면 오늘을 살아라. 하루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런 걱정을 하면 지금 우울증밖에 안 해요. 우울증. 그런데 오지도 않은 미래.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냥 아파서 죽을까봐 걱정만 하면 뭐예요? 불안증. 우울증과 불안증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잘못합니다. 과거는 흘러갔네. 미래는 오지도 않을지도 모르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지. 땡겨다 생각하지 말자. 오늘 잘 살아야지. 오늘 행복하다. 오늘 정말 즐겁다. 오늘을 잡아라. 카르페 디엠. 그 다음에 내 운명을 살아라. 우리는 80억 명의 운명이 다 달라. 잘난 집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흑수저 태어난 사람이 또 있다. 일단 안 바뀌는 거는 하나들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들은 마약쟁이가 됐어. 하나들은 뭐가 됐냐면 목사님이 됐어. 같은 아버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마약쟁이한테 가서 너는 어떻게 그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마약을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사니까 마약쟁이가 될 게 없다. 목사가 된 거죠. 너는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목사가 될 수 있겠니?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사니까 할 게 목사밖에 없더라. 똑같은 사람한테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망, 후회, 절망감 이런 것만 분한 거 이런 것만 있으면 가슴에 원망이 꽉 차가지고 이 공기에 숨쉬는 산소만 있을 줄 알았어요. 좋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인간한테 무궁무진한 그 잠재력을 몇 명을 사랑하라예요. 이게 철학자 19세기 이 책에 한 얘기예요.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요거 세 개만 하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빛납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뭐였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아버는 지금 81세라고 그랬죠. 에너지 기운이 펄펄 났어요. 지금보다 훨씬 낫죠. 이유가 뭘까요? 늙어서. 옛날에는 왜 힘이 났냐. 남들한테 인정받으니까 사랑받으니까 힘이 났어. 아버님도 전에 뭐 무슨 직업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꼬아직원들도 있고 당신 우리 회사에서 너무 소중한 존재야. 집에 돈 벌어다 주면 부인이 아이고 당신 최고야. 돈도 잘 벌어다 주 이렇게 하니까 칭찬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더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실험을 눈을 잠깐만 감아요. 1초만 눈 감고 뭘 생각해 보냐면 레몬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레몬 생각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죠? 쉬고 입에 침이 고요. 레몬은 직접 먹지 않았지만 침이 입에 고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몸이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한다 하면은
뇌는요, 뭐냐, 현실과 상상을 구별 못하는 바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면 이 뇌는 누가 인정하는지 무조건 얘는 사랑받고 인정받는 애니까 그렇게 인정해주면 되겠구나. 사랑하면 에너지가 나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면 에너지가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역사, 미래는 미스테리고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사랑과 삶의 죽음이 나는 오늘 그래서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죽기 전에 열심히 살아야지 내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과 죽음은 항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내가 살던 모습으로 가는 거야. 언제 깨달으면 이 순간부터 잘 살아야 된다. 오늘 웃고 사랑하고 배우고 배워서 남주려고 배우는 거예요.